저는 영국 BBC의 국제 국방 특파원 아르테미스 퀼입니다. 오늘은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만 해도 이 충돌은 그저 또 하나의 국지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전선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죠. 파키스탄군이 형제 우방이라던 중국의 HQ-9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믿고 전투에 임했지만 단 한 발도 맞히지 못한 채 인도군의 브라모스 미사일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방산 위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차를 끄리고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먼지 낀 국경을 따라 줄지어 선 군인들이 나왔어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이었는데 평소에는 긴장감이 있지만 소규모 충돌 정도로 끝나는 곳입니다. 저는 그저 또 하나의 하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앵커의 목소리가 제 주방 벽을 흔들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파키스탄 방공망이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영상은 위장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HQ-9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었어요. 내레이션은 이것은 중국의 자부심입니다. 미국 무기와 견줄만한 장거리 미사일 체계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중국 대 미국 이 외진 전장에서? 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뒤 저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이 소총탄처럼 발사대를 박차고 나왔어요. 시간이 느려진 듯 보였습니다. 브라모스는 곧장 하늘을 가르며 연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쿵! 파키스탄 발사대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먼지와 잔해가 마치 느린 동작처럼 솟구쳤어요. 저는 신발로 땅을 밟는 느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노트북을 챙겨 급히 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차를 타고 갈라진 도로와 흔들리는 들판을 지나 전선 마을 바딘푸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위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모래주머니로 만든 방벽 위에 올라가 보니 군인들이 거대한 발사대 잔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발사관은 텅 비었고 패널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지친 얼굴이 하산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는 흑투성이 군복을 입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장군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텅 빈 발사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형제국의 무기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상실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한 발도 안 맞은 거죠?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발도요. 주변에서는 군인들이 장갑 낀 손으로 부서진 패널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린 이병 하나가 부서진 레이더 접시를 깨진 거울처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는 땅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주먹 한 방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오작동이 아니었어요.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손으로 미친 듯이 적으면서 바람에 텐트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먼지가 햇살 사이로 춤추는 게 보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이 혼란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부상자를 치료했고 기자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지휘관은 누더기 지형도를 가리키며 위치를 표시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이 폐허 같은 전장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을 목격했어요. 힘을 약속했던 미사일 체계가 실패의 상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이야기를 느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배웠습니다. 전장은 가혹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강철이 아니라 우리가 밝혀내는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아직 회색 구름처럼 자욱한 먼지가 떠다니는 상처 난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HQ-9B 발사대에 부서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미사일 발사관은 텅 빈 채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국제 장비를 믿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가득해 보였어요. 이토록 강력하다던 무기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은 HQ-9B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에 필적할 것이라고 홍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남은 것은 마치 두부 방망이처럼 무너진 잔해뿐이었어요. 저는 구부러진 패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로가 드러난 모습은 마치 고장난 장난감이 얽힌 전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전장 건너편에서 은빛과 파란색이 반짝이는 무기를 발견했어요. HQ-9B의 칙칙한 회색과 달리 매끈하게 빛나는 발사대에는 천궁이라는 한글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호기심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일까요? 불탄 땅과 콘크리트 조각을 밟으며 다가가자 파란 작업복을 입은 한 젊은 기술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것이 천궁입니다. 그녀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스카이 실드라고도 부릅니다. 저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방어 미사일이에요. 그녀의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 무기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투 경험은 없지만 여기 당당히 서 있는 천궁을 보니 의심이 흔들렸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성능을 보여주었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근처 통제 차량 화면을 가리키며
가리켰습니다. 시험 사격에서는 항상 목표를 명중했습니다. 다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해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아 꼬리에서 불꽃을 뿜으며 별처럼 날아오르다가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도 몇몇 파키스탄 병사들이 천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중위가 조심스레 천궁 발사대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걸 썼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거대 무기를 넘어 새롭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궁 더 안전한 내일을 비추는 빛나는 희망. 이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산 하늘의 방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직 회색 구름처럼 자욱한 먼지가 떠다니는 상처 난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HQ-9B 발사대의 부서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미사일 발사관은 텅 빈 채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국제 장비를 믿었던 병사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가득해 보였어요. 이토록 강력하다던 무기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은 HQ-9B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에 필적할 것이라고 홍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남은 것은 마치 두부 방망이처럼 무너진 잔해뿐이었어요. 저는 구부러진 패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로가 드러난 모습은 마치 고장난 장난감이 얽힌 전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전장 건너편에서 은빛과 파란색이 반짝이는 무기를 발견했어요. HQ-9B의 칙칙한 회색과 달리 매끈하게 빛나는 발사대에는 천궁이라는 한글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호기심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일까요? 불탄 땅과 콘크리트 조각을 밟으며 다가가자 파란 작업복을 입은 한 젊은 기술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것이 천궁입니다. 그녀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스카이 실드라고도 부릅니다. 저희가 만든 가장 강력한 방어 미사일이에요. 그녀의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 무기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투 경험은 없지만 여기 당당히 서 있는 천궁을 보니 의심이 흔들렸습니다.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성능을 보여주었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근처 통제 차량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험 사격에서는 항상 목표를 명중했습니다. 다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해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아 꼬리에서 불꽃을 뿜으며 별처럼 날아오르다가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도 몇몇 파키스탄 병사들이 천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중위가 조심스레 천궁 발사대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걸 썼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거대 무기를 넘어 새롭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궁 더 안전한 내일을 비추는 빛나는 희망. 이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산 하늘의 방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브라질리아에 도착한 날은 습하고 뜨거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관공서 건물에 비친 햇살을 보며 걸었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브라질 국방부가 중국의 HQ-9B, 인도의 아카시, 그리고 한국의 천궁을 비교 시험해보라고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방공 훈련장은 거대한 경기장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늘어선 발사대들이 마치 관중석 같아 보였습니다. 초록색과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기술자들이 차 사이를 바쁘게 오가더라고요. 발전기 소음과 무전기 잡음이 어우러져 마치 폭풍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국방장관 카를루호 소우사 장관님께서 반갑게 악수해 주셨어요. 장관님은 반짝이는 수트를 입고 작은 노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브라질리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방패를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정오가 되자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HQ-9B 미사일들이 하늘로 폭발하듯 솟아올랐어요. 저는 쌍안경을 통해 내 발이 촘촘히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남더라고요. 나무 위 높은 가상이 목표물을 향해 쏘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한 발은 잔디밭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차례는 인도의 아카시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사대에는 선명한 주황색 줄무늬가 눈에 띄었어요. 아카시 미사일들은 불꽃놀이처럼 빠르게 날아올랐습니다. 세 발 중 두 발은 목표를 명중했지만
한 발이 빗나갔습니다. 기술자들이 무전기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본 발사대는 반짝임이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패널과 가지런히 정리된 전선이 인상적이었어요. 명령이 떨어지자 천궁 미사일 한 발이 화살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급속하게 상승한 뒤 부드럽게 방향을 바꿔 첫 번째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이어진 두 발도 망설임 없이 명중했습니다. 브라질 장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천궁 미사일이 움직일 때마다 꼬리에서 불꽃이 일고 은빛 몸통이 공기를 가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하얀 천막 아래에서 소우사 장관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장관님은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데이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궁은 단순히 서류상의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조건에서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전개 속도가 빠르고 우리 지형에 잘 맞춰져 있으며 약속한 일정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비용과 유지 보수에 대해 묻자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원 패키지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훈련, 예비 부품, 명확한 일정까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사대가 철수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HQ-9B 발사대는 패널이 구겨진 채 견인차에 실렸습니다. 아카시 팀은 브라질 엔지니어와 정중히 인사를 나누며 장비를 정리했어요. 반면 천궁 팀은 미소를 지으며 브로셔를 나눠주고 활기차게 질문에 답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소우사 장관님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우린 중요한 순간에 완벽히 작동한 천궁을 선택했습니다. 신뢰를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거대 강국에 의존하던 브라질이 이제 한국의 언더독 시스템에 베팅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글로벌 지정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분야의 리더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리아 하늘이 붉게 물들 때쯤 저는 장비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천궁을 선택한 브라질의 과감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막의 저녁 공기가 서늘할 때 저는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아래 사막 하늘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로를 따라 야자수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공기에는 휘발유와 향신료가 섞인 듯한 향기가 감돌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존해 자국 하늘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은 기둥이 높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며 깃발들이 산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한 흰색 군복을 입은 파이살 알라시드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친근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리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또렷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석유전과 레이더 화면이 가득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천궁이라는 한국 미사일 발사대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알라시드 대령은 그 모형을 들어올리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시스템을 시험해 보았지만 한국은 단순한 장비를 넘어서 기술 이전과 합동훈련, 한국군과의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형 발사대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병력은 한국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와 정비 노하우도 공유할 계획이에요. 저는 왜 사우디가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고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비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해요. 국방부 건물 밖에서 저는 유리병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컴퓨터와 지도를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기술자들과 장교들이 진지하게 차트와 장비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역사의 무게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있던 사막 왕국이 이제는 한국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있었어요. 알라시드 대령은 최근 합동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군인들이 함께 천궁을 장착하고 웃으며 연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우디 병사들이 한국 교관의 동작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따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연습이 끝나자 두 팀은 존경의 의미로 가벼운 격려와 박수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전술을 배우며 지속적인 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위협을 함께 대응할 수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 국경이 황량한 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신뢰가 무너졌지만 이곳에서는 한 땀 한 땀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대 위로 당당히 올라와 최첨단 기술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제안했어요. 리야드의 노을이 도시의 황금빛 탑을 물들일 때
저는 발코니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며 자동차 소리와 먼 목소리를 실어 나르더군요. 작지만 강력한 한국의 시스템이 사막과 유전 위로 큰 울림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알라시드 대령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신뢰와 협력이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불확실한 위협과 변화하는 동맹 속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미사일의 속력이나 사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리는 우정과 신뢰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의 위상은 사막과 유전 위로 드높이 올랐습니다. 국제 안보에서 진정한 힘은 협력의 힘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이어졌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공기에서 바닷바람과 길거리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필리핀 공군 본부의 엄숙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초록색 제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고위 장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산토스 대령은 FA-52 우리 기체들과 비교해 어떤 점이 뛰어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소령은 천궁이 우리 기후에서도 잘 작동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크루즈 중령은 춘무 로켓이 분쟁 구역 섬들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경청하며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FA-52 황혼 무렵 하늘을 가로지르는 성능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조종석이 은은하게 빛나고 날렵한 날개가 구름을 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투기가 정밀 기동과 근접 지원 임무에서 실전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천궁이 요격 미사일이 몇 초 만에 발사되어 날카롭게 방향을 틀어 위협을 차단하는 장면도 그려 보였어요. 그리고 춘무 로켓이 일제 사격으로 밤하늘을 탄환 궤적으로 밝히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산토스 대령은 탁자 위에 놓인 펜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국산 대안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 안보의 새로운 기둥이 될 수 있겠군요. 레이스 소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였습니다. 우산을 든 분들이 갑작스러운 몬순 소나기를 막아주었어요. 말레이시아 공군 경납고 안에서 FA-50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탐 커맨더타는 제트기가 현대적으로 보이는데요. 라며 모형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열대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강화된 기체, 구조와 포구 속에서도 탐지 가능한 첨단 레이더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말레이시아 정비사를 훈련하고 부품 재고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장교들은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나눈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정말 실감납니다. 그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적한 부두에서 매끄러운 초계함 옆에 섰습니다. 해군 장교들이 해상기지에서도 천궁이 운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춘무는 해안방어에 유용합니까? 또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이동식 발사대를 섬에 배치할 수 있고 로켓 사거리를 군도 지형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풀라 제동님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의 특수한 요구에 꼭 맞습니다. 하드웨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는군요. 그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만의 타이베이로 날아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정보청 사무실에서 린 중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중국이 3일 만에 우리를 점령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방어책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는 이를 K-실드 옵션이라 부릅니다. 린 중위님은 지도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가상 요격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배터리가 가상 위협을 격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춘무 로켓이 적합 모델을 디지털 불꽃으로 덮어버렸습니다. FA-50도 등장해 근접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린 중위님은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도 와닿았습니다. 마닐라의 화창한 비행장부터 쿠알라룸푸르의 몬순 경납고 자카르타의 분주한 부두 그리고 타이베이의 첨단 정보실까지 한국의 방위 시스템은 동남아와 대만 전역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분들도 이제는 기대와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수도에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기술과 훈련,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불확실한 하늘을 마주한 국가들에게 이 파트너십은 새롭고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리야드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불빛이 구름 아래로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노트가 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한국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라는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르샤바 근처의 차가운 경납고에서 저는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자주포 차체를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지원 덕분에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환하게 말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브라질. 저는 국방장관이 천군과 천무라는 이름이 찍힌 데이터 차트를 보여주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장관님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기에 우리가 선택했습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담당자들이 브라질을 따라가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넓은 하늘 아래 펼쳐진 초록빛 들판을 떠올리면 그곳 군인들이 훈련 준비를 하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야드의 그때로 돌아가면 저는 알-라시드 대령님이 작은 천궁 발사대 모형을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이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대령님은 신뢰와 협력이 가격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방산청의 대리석 기둥이 석양빛의 금빛으로 빛나던 장면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에서도 같은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장교들은 FA-50 훈련기를 테스트하고 천궁 요격 미사일, 천무 로켓을 지켜보며 의심에서 존경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타이베이에서는 린 대위님이 우리는 이제 K-쉴드 옵션을 준비합니다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저는 그의 옆에서 가상의 위협을 요격하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며 같은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구름 위를 떠다니며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방산 기술을 무시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나라들은 계약을 맺고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훈련하며 합동 연습을 계획하고 공장 건설까지 논의합니다. 한국은 언더독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노트를 덮고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먼 폭풍우 속에 가늘게 번개가 번쩍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의 군인들이 미사일 실패의 배신감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브라질 장군들이 한국 시스템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던 표정도 기억합니다. 사우디 사막과 자카르타 항구에서도 저는 같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는 진실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시스템을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 장면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중국 미사일 발사대와 그 자존심의 산산조각, 빛나는 천궁장치, 정밀한 FA-50 기동, 천무 폭발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장교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도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킨 파트너를 만난 기쁨이었죠. 정답은 분명합니다. 한국 방산에 신뢰를 두십시오. 저는 BBC 국방특파원 아르테미스 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